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오랫동안 예상돼 왔던 것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면서 자국의 거시경제 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느라 분주합니다. 과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 초저금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제로금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나 이 상태를 유지했던 겁니까?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것 기준이면 9년 반, 거의 10년 정도고요. 네. 제로금리를 유지해온 건 한 7년 정도 됩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미국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건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이게 버블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2007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2008년부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커지면서 2008년 말에 제로금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로금리가 유지돼 왔던 것이고요. 2009년부터는 제로금리만 가지고도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워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민간의 자산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여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4년 10월 작년이죠.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고요. 이번 달 2일 연준의 옐런 의장이 한 공개석상에 나와서 이번 달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인상을 시사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가 좀 상승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정말 경기가 참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미국만 경기가 좀 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를 살 조짐이 보인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인데요. 미국 경제에서 한 5% 정도의 실업률이 나오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월 단위로 농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신규 고용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역시 고용 사정이 괜찮다고 평가를 하는데 11월에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봐도 그런데요. 3분기 미국 경제 경기 성장률이 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 또 2분기는 3%가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평가인데요. 옐런 의장이 했던 발언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The economy has come a long way toward the FOMC's objective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It is a day that I expect we are all looking forward to. 네, 이렇게 경기 지표상으로는 금리를 올릴 만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인데요. 물가가 한 달 전 기준으로 계속 산정해 보면 아직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 물가 목표가 한 2% 정도 인플레이션율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내년 전망도 역시 1%대 중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의장이 오늘도 발표를 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이 선제적 조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추가 인상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물가 상황을 전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뭐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인상을 했는데 자, 그런 만큼 한 번 소폭 인상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년에 혹시 또 인상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뭐 미 연준,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한 번에 해서 큰 충격을 주고 끝나는 경우라는 건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부동산 버블을 잠재우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2년여 동안의 금리 인상기 동안은요. 매번 0.25%포인트씩 모두 17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6, 7회씩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내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올려서 4번 정도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올리는 방식이 과거에는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해서 한 번에 0.75%포인트씩 큰 폭으로 올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그야말로 금리 기준금리를 올릴 때 최소 단위인 0.25%포인트씩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때는 1%대 정도의 기준금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죠. 네, 뭐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가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어떤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경기가 좋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경기가 나쁘고 금리도 낮은 지역에 있는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외국 자금이 미국으로 환류할 수가 있는 거죠. 큰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국내에서 충격을 받는 거는 쉽게 가장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돈을 미국으로 빼나가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요동을 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장으로는요.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증시에서 컸습니다만 대부분의 자금들이 지금 저유가 때문에 재정 위기에 처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계 자금들이었고 미국계 자금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11월이나 이달 들어서도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들 역시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크게 위태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어제 금융위 금감원의 시장 점검회의에서 있었던 당국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국내 금융권의 자본 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여력은 견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금융시장도 금융시장이지만 네. 당장에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뭐 계속 동결이었는데 저희도 좀 불가피할까요?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도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경기는 정말 나쁘죠. 근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책무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급격하게 외국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될 책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정말 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적어도 당분간은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관측입니다. 지난주 금통위 직후에 있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비연준 금리 인상이 곧바로 저들의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올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급하지 않고 그 폭도 크지 않다면 당분간은 현재 스탠스를 좀 유지하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진행 속도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 빨라진다면 당연히 미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에 좀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우리가 지금 1.5%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때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 원에 달했다. 뭐 시한폭탄이다.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흘 전에 이제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3분기 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가계 신용이 1,166조 원쯤 됩니다. 뭐 사상 최대고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한 분기 만에 30조 원 이상이 늘어났으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가 안 풀리는 것이죠. 내수가 안 풀리는 이유는 소득 증가세도 늦고 일자리도 잘 늘고 있지 않는데 이 1,200조 원이나 되는 빚에 이자를 내고 있으니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좀 더 오른다면 당연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또 가계만이 아니죠. 가계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면 가계에 빌린 돈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묻혀 있는데 결국 부동산 시장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기업들도 좀비 기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 내기도 힘든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나마 이 회사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자 부담도 적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면 당연히 좀비 기업의 연쇄 파산, 그만큼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되면서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악영향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